한 여성을 노린 범죄가 무서울 정도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선 홀로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붙잡혔고, 창문 밖에서 방안을 들여다보고 방문마다 귀를 대며 인기척을 확인하는 낯선 남성. 혼자 사는 여성들에겐 언젠가 나에게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잠재돼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서 집까지 침입하는 사건이 서울 강남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나 문으로 손을 뻗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자 계속 두드립니다. 문이 닫힌 뒤 남성이 문 앞을 계속 서성이다 내려가는 척 하더니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휴대전화기 손전등을 켜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이 남성은 집 주변 골목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수십 미터를 몰래 따라왔습니다. 경찰은 CCTV 속 남성인 30살 A씨가 자수 의사를 알려오자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실내용 CCTV 사건은 처음에는 경찰이 주거침입죄로만 수사를 하고 송치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주거침입을 당연하고 강간미수로도 처벌해야 된다고 해서 뒤늦게 이제 강간미수로 이제 재판 결과는 강간미수죄는 무죄로 나오고 주거침입죄만 인정이 됐었죠. 그래서 이 강간죄는 그 구성 요건의 폭행 협박으로 이제 가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만 열려고 했다고 해서 그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했다고 볼 수 없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불확실했다고 해요. 근데 들어갈 목적이 거기에 무슨 뭐 큰 금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면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그렇게 유추할 수 네, 그러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조금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주거 침입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실행에 착수를 해야만 최소한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체 일부만 들어가면 된다. 이러면 예를 들면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창문 열어면 창문 옆 넣어서 손가락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제 일부 침입했으니까 그때부터 주거 침입이다. 탁 쳐야 되나? 네, 그냥 고개만 딱 들어보고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한번 판례 사건에서는 뒤에서 계속 남자가 여자를 막 쫓아와가지고 따라왔는데 그 1층이 필로티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 아시죠? 필로티 그러니까 구조. 사실상 2층부터 진짜 주거가 있는 거예요. 1층에는 주차장이고 근데 그까지 쫓아왔는데 그럼 이게 주거 침입죄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논란이 돼가지고 그 이제 주거 침입죄가 안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차장은 2층 이후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만 마련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주거냐 하면 또 주거는 아니니까. 네, 주거냐 하면 이제 갸우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죄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형사처벌은 굉장히 이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런 원칙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아요. 담당하시는 그 판사님들이 잘 판단을 해서 상식에 맞게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또 1인 문화가 많아지면서 고독감에 대한 얘기, 뭐 고독감, 개인주의. 그래서 오죽하면 영국에서는 2018년에 그 외로움부 장관, 그 외로움을 그 대비하는 책임제 론리니스 부서가 그렇죠. 있나요? 네, 뒷받침 맞아요. 같은가요? 이제 외로움에 대한 와. 어떤 장관을 임명해서 왜냐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회 문제구나. 일종의 사회적 전염병가 지금부터라도 나서야 한다라는 이야기고. 외로움 담당 장관이 처음 생겼습니다. 영국 얘기입니다. 영국에서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900만 명 이상,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도 매년 3조 7천억 원이나 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But just as loneliness can affect any of us, so any of us can help to tackle it. 장관 임명과 함께 첫 발을 뗀 영국 정부는 기금을 조성하고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사실 고독사 이런 게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혼자 외롭게 있다가 죽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고독사를 막기 위한 부서를 또 만들어서 일본도 역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는데 아마 점점 우리도 자살이 중요한 문제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같이 나눌 사람이 이제 마땅치 않을 때 생기는 문제죠. 물론 되게 상징적인 것일 수 있어요. 어떻게 개인의 외로움을 국가가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서가 생길 정도로 생긴다는 것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이니까 좋게 볼 면도 없지 않지 않은가. 이제 범죄 요건이라는 게 구성 요건, 그다음에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책임이 너무 어리거나 14살 미만이면 책임 무능력자고 책임 중에 하나가
그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제정신이 그 당시에? 아니었던 거. 네, 그 당시에. 술을 먹었다고 해서 심신 미약을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판사는 이제 심신 미약 그 하한을 2분의 1로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거 가내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점점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례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2008년에 조두순 사건이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거든요. 구형하는데 결국 정말 낮은 형량의 12년을 받아요. 그 12년을 받은 이유가 주치경감이거든요. 술을 많이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8살짜리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조 씨가 술에 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부 차량을 타고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온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 준법지원센터에 도착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나요? 이 심신미약, 술 때문에 벌어진 심신미약을 악용한 대표적인 게 조두순이고 법조항에 따라서 아마 감경을 한 걸 거예요. 심신미약자는 감경한다. 2018년도에 법 개정이 됐는데 감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오히려 사실 강력범죄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성추행 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법 개정이 됐더라고요. 성폭력 범죄는 감형을 할 수 없게 법 개정이 됐더라고. 이게 조두순 사건 때문에 그 여파가 미친 거고 이 그나마 늦었지만 아주 주치감경이라는 어떤 룰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뭘까요? 그 시대에는 우리가 술 먹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봐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직장 가서도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전반적으로 좀 웃으면서 그런 그거를 있긴 했죠. 그런 게 연장돼서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절대 그게 감경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몇 년 전부터 확 일어서 지금은 이제 술 먹은 게 말씀대로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하는데 법무부가 그다음에 이제 팔찌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고 있거든요. 혈액을 측정하는 혈액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땀. 여기서 체액이 나온다면 효모인가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음주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력범이 술을 먹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알아요. 어디 있는지도 알고 의심스러우면 그거 완전 감지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전화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장면을 가끔 이렇게 좀 잔혹하지만 영상을 보게 되면 거의 제동을 못 하더라고요. 뭘 쳤는지도 모르고 달아나는 경우도 많고. 인천에서는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치킨집을 운영하던 가장으로 늦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윤창호 법을 만든 윤창호 사건 있잖아요. 카츄샤 윤창호 씨가 휴가를 나와서 친구네 집에 가려고 도로에 서 있는데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저녁을 넉 달 남기고 휴가를 나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중도 아니고 서 있는데 그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이 덮치잖아요. 그래서 0.081인가 나온 사건이거든요. 이제 14m를 튕겨나가요. 얼마나 충격이 엄청났으면 오랫동안 뇌 상태에 계시다가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좀 잔혹하지만 영상을 보게 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윤창호법이 이제 제정이 돼요. 그래서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의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가 그의 친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제안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전원에게 호소한 겁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거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 좀 다른 관점인데
이건 자동차 회사들한테 요즘 기술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음주하면은 바로. 아니 그러니까 딱 좌석에 앉으면 시동 안 걸리게 좀 하는 기술이 그렇게 어려울까? 속이겠죠. 그걸 이제 뭔가 그거 씌우거나 이제. 그렇지. 또 그러면 또 어디 인터넷에서 팔 거야. 이걸 쓰면 술 냄새가 안 나서. 아, 왜냐면 되게 권장할 만한 기술이잖아요. 아니 그 센서를 사실 자동차라는 그 기계가 좀 이상한 기계긴 해요. 인간의 속도 감각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많은 착각이 아무리 우리가 빠르게 뛰어봐야 시속 뭐 10에서 20까지 뛸 수 있을까? 근데 자동차는 쉽게 80, 100이 나오니까 아무리 차를 많이 몰았다고 해도 그 달리는 속도감을 인간이 완벽하게 자기 몸과 일체해서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약간만 이 정신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저는 자동차가 과연 우리에게 물론 편리를 주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병 빼고요. 거의 자동차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유지하려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공해도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지금 기후 위기도 다 여기서 상당 부분 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차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차를 다 몰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자동차가 근데 들어와야 했던 그 초창기의 이유는 자동차가 청정한 운송기관이라 그래요. 네? 우리가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자동차가 들어오기 전에 교통수단은 말이었거든요. 말똥. 말 몇 마리만 있어도 말똥 천지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울 시내에 말이 한 100만 마리 있다고 해보세요. 말똥도 문제지만 말이 이제 하루에 몇백 마리씩 죽는데 늙어 죽는 거죠. 일단 뉴욕만 해도 도시 여기저기 죽은 말들의 시체가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흔한 장난감이 말 눈 뽑아 놀고 뭐 그래서 말이야말로 도시 오염의 주범이었고 그래서 자동차가 나왔을 때 우리 자동차는 청정이다. 청정 에너지 이건 정말 청정 운송 미래. 근데 딱 100년 지나서 지금은 자동차야말로 도시의 가장 공해 주범이잖아요. 종이를 한 장 예, 주시는데요. 술도 그리실 거구나. 알코올. 안에 첫 방울 보니까. 네. 그 필로폰. 화학식이 아주 술을 그려주세요. 먹기더만요. 술은 이게 에틸알코올이거든요. 에틸알코올. 에틸알코올의 원자 구조가 되게 특이해요. 탄소가 2개가 있고 탄소 2개. 탄소마다 수소들이 언제나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네. 수소가 붙어 있고요. 산소고요. 산소는 O라고 쓰죠. 왜냐면 여기에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술이에요? 개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그렇죠. 에틸알코올. 술 먹으면 개가 그래서 된다. 술 먹으면 개가 돼요. 멍. 멍. 쓰다듬어줘. 네. 쓰다듬어줘. 웃기잖아요. 네? 멍. 이건.